네,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뉴스엔진은, 네, 여러분. 제가 오늘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정치 먹방쇼. 여러분들 되게 식사하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식사하셔서 다행이다. 그리고 천천히 드시고 더 기다릴 수 있으니 좀 천천히 드셔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근데 이거 PPL로 오해하실 것 같아서 얘기하시는데 전혀 네. 아닙니다. PPL 전혀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여기 인근에서 가장 가까워서 그냥 사왔다. 그리고 어떤 분이 아까 KFC 나도 오늘 먹어야지 뭐 얘기하시던데요. 배가 고파서 그냥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5분 휴식 동안에. 네, 여러분들 하여튼 먹방쇼 괜찮죠? 좋았죠? 그리고 주말 방송 여러분들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이 뉴스엔진 토요일 1시 최초로 주말 방송을 했는데 주말 방송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 주시고 많이 들어오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박수와 하이파이브 쫙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반응도 한번 보고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좀 그 주말 방송까지 증평을 할 수 있었던 게 여러분들 계속 아까도 꼬리 잡기 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슈퍼챗도 많이 주시고 또 자율 구독료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증편도 계속하고 더 좋은 방송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렇게 이야 고맙습니다. 다음 주말도 해야겠네요. 어쩔 수 없네요. 다음 주말도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또? 이렇게 세 분? 아니 이게 네? 지금 보면 네. 그 주말에 네. 3천 몇백 명이 아까 접속을 하셨잖아요. 지금 좀 줄었지만. 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방송 나가 보는데 아침 방송 우리도 나가잖아요. 네. 그 뭐 방송국에서 하는 방송도 나가고 그러는데 사실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방송국에서 하는 유튜브도 인원이 뭐 천 몇백 명 이렇게 그래요? 동시 접속은 뭐 이렇더라고요. 많으면 한 2천 몇백 그러는데 이 토요일 날 오후에 휴일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첫 방송에 그렇죠. 예. 아, 그 행주행님 때문 같아. 김종혁 최고 때문에.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이에요. 아 맞다. 우리 김혜성 앵커 때문인데 이거 참 둘 다 문제가 있어. 우리 문제가 있어.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그래. 다음부터 둘 다 안 나오는 거. 제가 죄송해요. 제가 진짜 죄송하고. 그럼 다음 주에 두 분 한 번 더 모실까요? 두 분에 대한 이런 어떻게 시간은 되세요, 우리 행주행님은? 원래 뭐 토요일 날 네. 사실은 TV조선의 2시에 이것이 정치다 나가는 시간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뭐 첫 방송이니까 먼저 또 김혜성 대표께서 불러주셨으니까 뭐 불문이잖아요. 영문도 모르게 왔지만 이후 불문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 주 약속도 제가 먼저 잡으면은 제가 잡는 거잖아요. 예. 그럼 다음 주 오시는 거고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도 오실 거잖아요, 그죠? 예, 저 아마 약속 지금 사실은 이게 이런 거 하면 우리가 짜고 치는 거로 하지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진짜 그냥 저는 막 여쭤봐요. 모르는데 다음 주에 네, 방송 중에 그냥 막 여쭤봐야지 여러분들 의견을 15일인가요? 그렇죠. 다음 주 토요일이니까 15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토요일, 다음 주 2월 15일 토요일 2시도 제가 두 분을 잡았다. 우리가 만약에 네. 아주 다음 주에 5천 명 넘어가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7천 명, 10,000명 되면 저희가 계속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예. 그리고 노래는 하셔야 되잖아요. 노래는 뭐 5천 명 넘어가면 하실 거고. 저는 그죠? 뭐 노래를 할 거고. 요즘 연습 많이 하신다고. 아유 아니에요? 무슨 연습을 해요? 평소 실력이지. 평소 실력이다. 우리 저 행주형님은 만약에 저 다음 주에 5천 명 넘어가면 뭐 할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빨리. 노래 부르는 거 보고 저는 빠져야죠. 뭐 제가 바보야? 계속 있으면 나도 노래 불러야 되는데. 아니 하나 걸어 주세요. 노래 불러야지. 배신자여 하나. 사랑의 배신자. 사랑의 배신. 사랑의 사랑의 배터리하고 사랑의 배신자하고 알겠습니다. 두 분의 노래를 듣고 싶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이런 식의 마케팅은 참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점심으로 제가 준비할게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메뉴 적어주시면 또 대한민국 최초의 롯데리아만 아니면 된다고. 롯데리아만 빨리 그냥 햄버거 빨리 먹는 거죠. 뭐 제일 햄버거. 빨리 먹는 거. 네. 다음에는 저희가 밥을 먹고 이렇게 미리 먹어서 이제 시청자들 앞에서 다음에는 저희가- 단식 합시다. 김밥으로 잘라 먹는 게 단식이잖아요. 다음 주에 김밥. 오케이. 예, 다음 주는 김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재밌어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이게 웃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저희들이라도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함께 웃음 나누는 시간 지금 이렇게 갖고 유순식님께서 우리 김형주 의원님은
굉장히 술 드시면 노래 잘하실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지금. 예, 술을 안 들어도 잘하는데 술 먹으면 엉망이죠. 좋습니다. 어머 행주 오빠 귀여워요도 올라갔어요. 네. 방금. 드디어 이제 오빠. 제가 이제 다음에 네. 술을 들고 노래를 한 거. 그러면 술 드시면 노래를 그래요? 잘한다니까 아. 술병을 하나 들고 와서 안주는 술을 김밥으로? 들고 노래를. 예.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어 하시니까 저희도 너무 힘이 납니다. 네, 이어서 좀 여러분들 주셨던 질문들 하나씩 또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도토리 프로젝트를 위한 준비라고 제가 이름을 좀 붙이고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화요일 우리 김영주 전 의원께서 직접 뉴스엔진에서 진행을 하시는 스킨 인 더 게임 공짜는 없다. 이 프로그램에서 했던 발언들 여러분들 많이 주목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대선 준비 이렇게 하면 누가 돼도 망한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첨언해서 한번 말씀을 다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선은 뭐 이번 대선이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처럼 네. 탄핵 이후의 대선이면 인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통령 선거 끝난 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대통령 직무가 시작된다는 정면. 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제가 이제 트럼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트럼프는 이번 트럼프 2기를 위해서 2021년에 벌써 아메리카 퍼스트 폴리시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정책 연구소를 열었고요. 또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은 2024년 대선 바로 1년 반 전에 정책 페이퍼를 발간했어요. 네. 그리고 소위 폴 댄스라고 하는 정책 인재 발굴 담당자는 4,000명의 핵심 인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4,000명이거든요. 네. 그걸 대비해서 10,000명의 인적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훈련된 연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이번 대선에 당선된다, 네. 대통령이 된다. 그 다음 날부터 쫙 모든 업무가 시작된다는 측면에서 준비가 됐냐. 현재 이 상태에서 이재명이든 뭐 한동훈이든 간에. 왜냐하면 제가 뭘 봤냐 하면 네. 문재인 대통령 때 인사수석이 사실 서울시 제가 부시장할 때 복지 건강실장이었어요. 조현옥이라고 하는 독일에서 공부한. 네. 그런데 인사수석이 아무런 인사수석 역할을 못했어요. 왜? 네. 그 다음 날부터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각 부처마다 수석실마다 자체 인사를 충원했어요. 아무 준비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인사 참사가 났고 회전문 인사라는 얘기를 들었고 결과적으로는 집권이 사실은 마지막에 가서 결국적으로 연장되지 못했던 실패를 저는 그런 측면이고 윤 대통령 역시 사실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인수위원장을 전혀 행정 경험이 없는 안철수 의원한테 맡겼다는 점. 네. 또 하나는 인수위 기간 동안을 청와대에서 용산 나오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정책 조율을 실패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해요.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부의 110대 과제라고 얘기했지만 솔직히 인수위는 뭘 하냐 하면 대선 공약 때는 200대 과제를 냅니다. 네. 네. 그중에 내가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50대 과제로 추리면서 나머지 150개는 왜 못하는지를 솔직하게 정리해서 털어내는 거예요. 네. 지금 윤 정부가 3년이 됐고 이런 상황이지만 이 정부는 의료개혁을 한다는 느낌은 들지만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방향 감각을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게 네. 한동훈 대표가 정말 나온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소위 라인드 스트래테지를 얘기했잖아요. 한 방향 정렬 전략을 짜야 된다. 네, 네. 한동훈은 뭘 중심으로 뭘 가치로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가나 하는 것에 대한 준비를 누군가 해야 되는데 네. 뭐 나는 모르겠다 하고 있겠지. 거기까지입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종익 전 최고위원님께서 좀 답변을 주실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는 뭐 나는 모르겠다라는 거는 전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탄핵이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 당의 대통령이잖아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겠죠. 근데 그것을 놓고 뭐 물론 양쪽에서는 뭐 돼야 돼라고 막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안 돼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뭐 언제든지 그래 왔던 것이고 그 법에서 결정되어질 텐데 근데 우리가 앞장서서
대놓고 뭘 준비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가뜩이나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거기다 대고 뭐 이런 것들이야라고 얘기를 하면 네. 그러면 얼마나 또 펄펄 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거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대부분의 지금 똑같은 뭐 홍준표, 오세훈, 뭐 김문수 장관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분 이렇게 수족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다 입장이 다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당 지도부도 뭐 조기 대선은 없어. 뭐 이런 조기 근데 대선 이제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면 제가 그러니까 선거 전에 준비를 제일 잘한 사람으로 제가 꼽은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요? 그때 이제 서울시장 시절에 제가 이제 김명민 통해서 오 시장 척에 대해서도 준 아이디어가 그럽니다. 그 시장을 하면서 서울연구원장, 문화재단 이사장, 또 뭐 일자리 창출하는 그 단장을 사실 차기 캐비넷으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오세훈은 그런 그릇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세훈을 보니까 서울시에 그런 그릇으로 하지 않고 있어요. 또 김동연은 더 심해요. 김동연도 똑같이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총선 때 뭐 예를 들면 시의원 떨어진 사람들을 그냥 민주당 국회의원들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앉혀달라는데 앉히더라고. 김동연은 망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예컨대 제가 이제 외대 안병만 총장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서울연구원 했고 교육부총리를 하셨어요. 이제 그런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한 대표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릇은 안 갖고 있지만 그리고 공표할 이유도 없지만 최소한 3월 20일 정도 돼서 소위 탄핵이 인용했을 때는 짠 그런 준비를 누가 하냐 지금 공개하지 않더라도 차곡차곡 3월 20일이나 3월 말에 D-Day를 해서 네. 뭐 우리도 아직 모르죠. 기각될지 인용될지 모르지만 만약 인용됐을 때 조기 대선이 있다면 네. 첫 번째 그 발걸음을 하면서 쫙 마스터 플랜을 뿌릴 준비를 누군가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해야 된다라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니까. 뜻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뭐, 의미에서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굉장히 존경해요. 어떤 포인트죠? 말로는 아우 우리 윤 대통령 저기 탄핵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다른 한편은 장이 섰는데 내가 안 나갈 수 있는 뻔뻔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플랜 B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뭐 그거 기정사실화된 부분에 대해서 왜 플랜 B 준비하는 것이 플랜 B 준비 안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민주당한테 정권 뺏기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 왜 못해요? 나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죠. 네. 맞는 말씀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다 아는 것처럼 제가 대변해서 뭐 한동훈 대표님을 대변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뭐 그냥 손 놓고 구경하고 있지는 않다. 그거는 분명한 거고요. 네. 내부에서는 또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거 저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네. 그래서 드려야 지난번에 될것 제가 이제 같습니다. 중앙일보 사실 영웅을 만들 것이냐 리더십 만들 것이냐의 핵심은 네. 그냥 막연하게 한동훈 띄우기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렇죠. 거죠. 체계적으로 준비된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훈련받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하실 때 궁금했던 게 아까 트럼프 대통령은 임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한 4,000석이라고 네.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임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 4,000개 더 될 수 될 있습니다. 수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각 무슨 그 기관장들부터 네. 산하기관장 그다음에 핵심 심지어는 뭐 크게 보면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만은 네. 뭐 KT나 포스코조차도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개인 기업입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반공기업이죠, 사실은. 반공기업까지를 포함하면 수만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데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만 바뀌는 건 그 대통령이 바뀐 게 아니라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도 네. 한번 신사협정을 해야 돼요. 지금 이래서는 안 돼요. 아직까지도 내 친구가 이제 마사회 회장인데 문재인 정부 때 마지막에 그 마사회 회장을 시켰잖아요. 알박기. 지금 네. 지금도 지금까지 하고 3년 있는 넘었는데 마사회 회장이요. 오늘 오후에 밥 먹자고 얘기했어요. 이런 부분을 여야 합의하에서 정말 한꺼번에 정권이 바뀌면 네. 다 교체해주는 나가고 걸로. 교체해서 그래야만
정말 대통령이 지금 일리 있는 얘기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 그렇죠. 뭐 뽑을 수 있는 사람, 앉힐 수 있는 사람도 한정돼 있고 네. 특히 야대 입장에서는 이 정치를 한 발도 나갈 수 없다. 그 말은 나는 맞는 얘기라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여야가 합의해서 정리할 건 좀 하자. 그리고 그런 준비를 위해서 정말로 여기는 누구를 보내고 하는 어떤 셈법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문제에 생긴 근본 원인은 네. 그 육공화국이 시작되면서 5년 단임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5년 단임제를 만든 건 저는 그때 그 기자를 막 시작했을 때였으니까 네. 그때 당시에 그 나올 사람이 YS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네. 김대중 전 대통령, 그 김정필 전 삼김씨라고 얘기하는 이 세 분들하고 노태우 이분들이 되신 거잖아요. 근데 서로 모여서 이제 그 육공화국 헌법을 만들어야 돼. 네.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은 그걸로 7년으로 끝났다.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원래대로 하자면 우리가 정상적인 대통령제로 돌아가서 미국처럼 4년 중임제로 가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서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그러면 누군가 이 중에 하나가 되면 내가 만약에 안 되면 나 8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나는 그거는 못 기다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암묵적 동의하에 야 한 번만 해, 한 번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란 권력을 놓고서 그때 당시에 삼김일로가 일로 삼김이라 그랬어요. 그분들이 서로 나눠 먹기를 한 거예요. 네가 한 번 하더라도 그래도 5년 뒤면 내가 할 수 있다. 네.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국회의원 선거하고 안 맞으니까 지방자치제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대통령이 내가 당선이 됐는데 내가 5년 임기 중간에 지방선거도 치러야 되고 국회의원 선거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사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거 한 번 치를 때마다 등골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이거 지고 나면 당장 대통령이 뭐 무능해서 그랬다, 뭐가 문제해서 그랬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만약에 둘 다 져버렸다. 그럼 이제 나는 이제 손 힘이 들고 없죠, 거의 이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이라는 게 그 민심이라는 게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미국처럼 선거를 할 때 다 뽑는 거예요. 네. 네. 다 뽑아서 대통령 뽑아.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같이 뽑아. 그다음에 시도 그 지방 그 자치단체장들도 뽑아. 교육감도 그때 뽑아. 쭉 해서 같이 뽑는 거예요. 같이 뽑아서 그때 민심이 결정한 정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4년 동안 쭉 지켜보다가 괜찮네. 그럼 그다음 선거에서 다시 한번 뽑아주는 거고 안 되면 싹 갈아버리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도 자기 임기 중에는 선거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러면서 국정에 매진을 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 정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야 이거 육공화국의 이게 다 됐다 이제 육공화국의 기력이 다 했으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개헌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기도 하다는 생각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삼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어떤 분이 댓글에서 오늘도 뉴스엔진이 삼김이라고. 아 그런가요? 아 그러네. 아 저희가 삼김이네요. 네, 저희도 삼김입니다. 일로는 어디 갔어? 다음 주도 저희 삼김 1시에 출동을 하니까 여러분들 잊지 말고 다음 주는 김밥 시키고 기다리세요. 같이 드시게.